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어제 개딸들과 대화를 하면서 당 내분을 부채질하지 말라,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개딸들이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1톤 트럭을 타고 반 이재명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의 개딸 정치,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이재명의 질서 있는 퇴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재명이 퇴장을 한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라는 것인데, 이걸 두고 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개딸 정치입니다. 이 개딸 정치가 반 이재명 의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선 제도를 개선한다, TF 단장을 맡은 비명계입니다. 이낙연계입니다. 이계호 의원이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의 질서 있는 퇴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지금 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재명이 자신에게 총선 관련해서 공정하게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두관 의원이 나서서 질서 있는 퇴장이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공천을 놓고 지금 현역 의원들 전체 각 계파가 야합을 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입으로 이제 야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이제 전망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야합을 하는 거죠. 각 계파 모두가 뭐 친문, 이낙연, 이재명 모두 이제 야합을 해서 현역 의원들을 모두 공천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보자.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퇴장할 수도 있고 퇴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가면 이재명 아니고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뭐 연말에 가서 내년 초에 퇴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연막을 피우는 겁니다. 그 연막에 지금 이계호도 그 연막에 동조를 하고 많은 비명 반명계 의원들이 그 연막에 동조를 하는 것은 자신들도 현실적인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총선 공천에서 살아남는 이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민주당보다 자신들이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서 있는 퇴장, 뭐 이 이야기, 이 이재명의 장기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개딸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와 비명계 의원, 뭐 반명입니다. 강병원, 윤영찬, 이원욱, 전해철, 가장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강병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있기 전에 이재명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된 것, 그 부분 성경 구절을 읽었다라고 해서 지금 개딸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1톤 트럭을 몰고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는 2.5톤 트럭을 몰고 시위를 벌이는데, 그 트럭의 LED 전광판에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77.7% 당원의 뜻 거스르지 말라, 77.7%는 이재명이 당대표로 될 때의 득표율입니다. 이런 문구를 게시를 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강병원이 이재명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마태복음을 읊은 것, 이걸 두고 개딸들이 이재명은 희생 예수다, 강병원은 유다다, 배신한 유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심심하면 이 성경을 끌어와서 예수의 희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때도 이랬습니다. 조국이 예수님의 희생 뭐 이런 이야기를 빗대서 하는데, 기독교를 믿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이 이재명과 개딸의 관계를 보면 종교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사이비 종교, 지금 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재명과 개딸들은 사이비 종교에 가깝고
이재명을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에 비유를 하면 이게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건지 이재명도 난감할 겁니다. 개딸을 이용해서 살아남긴 해야겠는데 개딸이 지금 너무 저렇게 설치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로 흥한 정치, 개딸로 망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계획대로 전략대로 착착 움직여줘야 되는데 개딸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개딸도 뭐 모두 같은 일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성 시위도 벌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반명계는 이렇게 시위에 시달리면서까지 이제 반명계가 참 답답한데 반명계 조홍천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반명 비명이라고 부르지 말고 구당파라고 불러달라 이러는데 구당파 좋습니다.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도 구하고 자신도 구하고 또 우리 정치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의 다음 수순을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김만배에 대해서 50억 클럽 비리를 비롯해서 자신의 재산 은닉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면 다시 구당파들이 나서서 이재명의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검찰이 다시 쌍방울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을 조사해야 합니다. 소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쌍방울 비리와 관련해서 2차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당파들, 반 이재명, 지금 개딸들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아예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서 보이콧을 하자. 한번 보이콧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보이콧을 부결로 보더라도 검찰은 이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쌍방울 비리 관련해서. 반명 비명들이 지금 개딸들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순이 기소에 이어서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을 가결시켜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켜서 이재명을 영장실질심사에 보내면 된다. 영장실질심사에 결국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5월, 6월 되면 이제 재판이 쏟아지게 될 텐데 이재명에 대한 그 전에 체포동의안은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에 가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구당파들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개딸들이 이렇게 폭행을 휘둘러도 시위를 해도 검찰의 수사, 체포동의안을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구속이 되도록 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재명의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게 충분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개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과격파들이 계속 나서서 반 이재명 의원들을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에 반 이재명 쪽은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말쯤에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흘리는 것. 또 비이재명 쪽에서 이계호 의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과 친명 쪽과 비명 쪽은 어느 정도 야합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반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 검찰이 기소에 이어서 또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